여러분 미적분 하셔야 됩니다. 기하를 고르셔야 미적분을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은 이거 많이 듣지 마세요. 미적분이 무조건 기하를 고르셔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적분을 골라야지. 이과는 미적분이지. 어떡합니까? 기하 같은 기하를 고르셔. 기하를 고르셔야 기하는 진짜 아니야. 무조건 기하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미적분이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자, 미적분을 무조건 골라야 둘 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 요청이 많았던 선택 과목을 기하로 할지 미적으로 할지 자,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 측의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서로를 까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일단 미적분을 고르셔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제가 여기다 딱 띄워드리는 이 부분이 이 미적분의 단원 목차입니다. 이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자, 수학원, 수학2의 목차도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자, 이 목차들의 이름을 보시면 굉장히 수학2와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미적분은 간단하게 수학1과 수학2의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학1의 수열 파트와 이 수학2의 뭐 극한 파트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미분이든 여러 가지 적분이든 어쨌든 수2에서 응용이 돼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학1에서 우리가 지수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배우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수학2에 있는 그런 미분법, 적분법의 내용들이라고 합쳐져 가지고 이 미적이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우리가 공통 과목이 수학1과 수학2이기 때문에 그 공통 과목을 어차피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거를 공부를 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심화 과정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이과생으로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적을 공부함으로써 오히려 수투에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 미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계도함수도 배우고 변곡점도 배우고 어떤 식으로 이 초월함수, 지수함수 이런 것들의 그 기울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깊게 공부하면서 이 다항함수를 다룰 때에도 영향을 좋게 주지 이게 나쁘게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화학습과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미적분을 공략을 해야 돼서 이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원서를 쓸 때에 뭐 교과나 학생부 전형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친구들이 이제 있겠지만 뭐 원서가 좀 남는다거나 그런 내신이 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수리 논술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써 내려갈 때에 미적분의 내용이 깊게 이제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 미적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풀어내는 것과 미적을 안 배우고 그런 수리 논술에 임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깊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미적분을 우리는 반드시 수리 논술 때문이라도 뭐 수리 논술 때문에만 고르는 건 아니지만 수리 논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 주장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수학원, 수학2 공통 이 배웠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응용을 해서 깊게 들어가는 게 미적분이라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미적분이 깊게 뭐 공부하건 뭐건 어쨌거나 일단 어려워요. 어쨌거나 어려워.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어렵고 역대의 그 킬러 문항들 있지. 30번 뭐 옛날에 그 21번 시절에 21번 킬러 문제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번역대들을 대부분이 이제 차지한 게 미분, 적분 막 이런 애들이 그냥 거기를 다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답률도 겁나 낮아. 그러니까 10% 미만인 정답률의 기출문제들도 굉장히 이제 많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 우리 이제 1등급 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도 다 틀린다는 소리예요.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가 별로예요. 일단 자체가 이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할 맛도 안 나고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고 일단 시험의 역사도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수능이 거의 만들어질 때부터 미적분은 쭉 기출문제가 쌓여 있고 얘네들이 누적이 돼서 아주 그냥 뭐 사골처럼 깊게 우려낸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겁나 고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미적분이 이제 웬만큼 시험 난이도가 출제가 됐을 때에는 기존에 공부하는 그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볼 때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은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면은 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애들이 다 맞춰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문제 난이도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고인물들을 상대를 하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1 대로 고였다. 뭐 다 잘해. 다 고인물이야. 미적 그 플레이어들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수학만 공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수학만 공부하면 내가 미적분을 하고 싶다고 해도 인정을 해주겠어요. 수학만 이제 공부를 한다면. 근데 우리는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과탐도 2개나 해야 되고 막 한국사도 봐야 되고
그 와중에 공통까지 공부해야 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미적분을 한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어려운 미적분을 선택을 한다. 이거는 진짜 NG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돼. 기하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공부량 자체가 달라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그 인강 교재들만 봐도 기하가 현저히 적어요, 양이. 미적이 한 1.5배에서 2배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양은 더 많아. 책 두께가 그렇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학습 부담이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아주 목까지 차오르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심지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일정도 다 소화를 하면서까지 굳이 미적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적에다가 온갖 내가 시간 바칠 거, 내 노력, 내 정성, 내 힘 다 쏟아 부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기하로 바꾸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기하를 해서 끝까지 기하로 완주를 합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 수험생활이 인생이 쉬워. 괜히 어려운 길로 돌아가시지 말고 편한 길을 처음부터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일단 기출문제가 쌓여서 고였다고 표현을 하셨고, 뭐 기하는 이게 공부할 양이 적다. 그리고 시중에 문제도 많이 없고 뭐 기출문제도 없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적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부할 양이 얘네 그 기하는 그동안 이제 기출문제에서 빠진 적도 많고, 기출문제에서 아예 빠져버린 그런 해돌도 많고, 그 다음에 공간 벡터에 대한 내용도 빠졌잖아요. 공간 벡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험에서 빠졌는데, 그래서 가뜩이나 기출문제가 없는데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이제 더 없어진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공부할 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까지만 수업을 하시고 기하 같은 과목은 아예 그 개강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나 뭐 오프라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봐도 그냥 다 이제 뭐 기하를 수업을 안 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자료가 없어서 좀 못할 바에야 공부 의지만 있다면,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좀 풍부한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킬러 자리에 나오면 미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기하도 충분히 정답률 한 자릿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뭐 미적분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막 너무 어렵다 이런 것도 이제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고였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출이 쌓여가지고 아예 없진 않지만 어쨌든 킬러 자리라서 킬러인 거지 뭐 미적분이라서 킬러다 이런 게 아니야. 어렵게 내려고 마음을 먹고 어렵게 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그죠? 그리고 이 킬러 문제라는 게 정말 이제 그 문제가 어려워서 정답률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험의 컨디션, 앞에 공통 영역에 대한 난이도와 앞번호들에 대한 이런 밸런스에 따라서도 이 킬러 문제, 맨 마지막 문제에 30번 문제에 그 정답률은 변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히 정답률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가 뭐 이렇다네 저렇다네 뭐 이렇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 그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통틀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지를 그렇게 봐주셔야죠. 그리고 이 기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간 지각 능력, 이 직관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게 있으면 확실히 좋아. 있으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거는 그 반박 불가야. 무조건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발달한 사람과 덜 발달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도형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도형 잘하고 근데 그런 직관적으로 이해가 딱 되는 친구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근데 반면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고, 우리가 그 배운 거 내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내가 뭐 직관, 물론 직관이 있으면 좋지, 그래프에 뭐 해석을 할 때. 근데 그 직관도 경험과 내가 내 실력을 통해서 나오는 직관의 그 흐름의 맥락이 있던 거지. 그냥 보자마자 뭐 이거는 이렇게 되네? 이게 아니라 그 경험과 탄탄한 개념과 그걸 기반으로서 직관이 생기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막 공간 다루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지각 능력이 있으면 유리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확실하게 논리 가지고만 부실 수 있는 그런 미적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공간 지각 능력이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이 수능에 나오는 이 수능에서 다루는 기하 과목 자체가 그렇게 고난이도의 공간 지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목 자체가. 특히 뭐 사설이나 이렇게 어려운 뭐 문제집이나 일부러 작정하고 막 공간 지각 능력 막 때려 박아서 만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 우리가 인지하는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엔 이 수능 평가원 시험 문제에서 다루는 이런
공간지각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 때 공부하는 그 논리에 입각해서 기하적 논리에 입각해서 접근을 하시면 누구나 우리가 접근을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킬러 문제여도 막 단면화 시키고 2D로 바꿔가지고 2차원에다가 표현을 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 말에 여러분들께서 현혹되시면 안 되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어느 정도 물론 공간지각 능력이 있으면 이해하는 데나 뭐 좀 어려운 더 킬러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데나 이런 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 근데 하지만 그게 핵심적인 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말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익숙하게 이런 3D, 3차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뭐 2D, 좌표평면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간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인생 자체가 다 공간 좌표야. 그러니까 요 지금 카메라가 다 지금 이렇게 쏘고 있거든? 그럼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원점이면 내가 X축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없어. 그러면은 나는 0, 위로 5칸 가. 0,5,2야. 위로 이만큼 이제 올라왔잖아. 그럼 0,5, 이런 식으로 모든 이런 사물들이 우리에게 이미 친숙하다고. 이미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공간 좌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을 뭐 타고나니 나발이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이렇게 그냥 생활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는 논리를 어느 정도 기반을 해서 개념 배우고 기하를 공부를 하시면 그 누구나 이 기하를 공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어려운 문제 푸는데도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뭐 힘들진 않다. 어쨌든 이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하를 선택하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양측의 입장을 잘 들었고 먼저 이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기하와 미적분의 표점 만점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 과목의 유불리, 뭐 가산점 이런 거 이제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분명한 거는 두 과목의 장단점이 명확해. 일단 최종 결론을 못 내려주고 뭐 이걸 해 이렇게 딱 말 못 해줘서 미안한데 그래도 일단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빨리 결정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애내독을 빨리 돌고 많이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나이키 추리닝 대 아디다스 추리닝 뭐 이런 고르라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좀 뭐 치킨 대 피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킬 때 뭘 시킬지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빨리 결정을 해서 주문을 해야 빨리 와서 빨리 먹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스피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런 것도 비슷해. 뭐 아이폰 대 갤럭시, 애플 핸드폰 대 삼성폰, 막 이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 작년에는 아이폰 썼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그 안드로이드가 좀 편해서 갤럭시로 핸드폰 바꾸고, 막 이런 느낌처럼 뭐 작년에는 미적을 했다가 올해는 갑자기 기아로 바꾸고 막 이런 거 결론은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딱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특징들을 잘 비교해서 자기가 좋은 게 뭔지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공부를 이제 빨리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